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라클 마이스퀘일 테크니컬 서포트 팀에서 서포트 엔지니어를 일하고 있는 전양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마이스퀘일과 히데이브의 고가형성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왜 고가형성 구조를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어, 마이스케일의 고가용성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OCI의 히데이브에서 구성하는 HI 아키텍처, 그리고 유즈 케이스, 그리고 보안,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이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먼저 왜 HA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장애는 단순히 서버 한 대가 멈추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곧 비즈니스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ITIC의 다운타임 서베이에 따르면 다운타임은 시간당 평균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또한 기업들은 수십 시간에 연간 수십 시간 수준의 서비스 중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장애는 서비스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인프라 이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애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ITO와 RPO라는 개념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먼저 RTO는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의 약자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복구해야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PO는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의 약자로 장애 발생 시에 어느 시점까지 데이터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가 발생하면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구간이 다운타임 구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 직전까지의 데이터 중 일부가 유실될 수 있는데 허용 가능한 데이터 손실 범위를 로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는 이 다운타임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기준으로 고가형성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먼저 마이스케일 환경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스케일 히데이브의 고가형성 아키텍처는 죄송합니다. 예.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퀘일이 어떻게 고가형성을 운영하고 동작하고 있는지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먼저 온프레미스 마이스퀘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스퀘일은 가장 기본적인, 뭐 고가형성 형태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리케이션 구조입니다. 리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또는 다수 이상의 리플리카 노드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구조로 동작하게 됩니다. 어, 이 구조의 데이터 복제 방식은 어싱크 방식과 세미싱크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복제 방식은 뭐 소스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소스 노드의 바이너리 로그에 트랜잭션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이 설정된 소스 노드에서는 덤프 스레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덤프 스레드가 이 바이너리 로그에서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감지하게 되고 이 감지된 이벤트는 이 IO 스레드에 의해 가지고 각 리플리카의 노드의 릴레이 로그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 로그에 쌓인 데이터는 SQL 스레드에 의해 가지고 그 각 로컬 디스크로 저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 비동기 방식이든 싱크 방식이든 이 장애 상황에서는 일부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위해서는 MySQL에서는 그룹 리플리케이션 기반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상황에서도 데이터 일관성과 자동 복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룹 리플리케이션은 여러 MySQL 서버가 하나의 이 그룹을 구성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동작하도록 분산 기반의 HA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그룹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상태를 체크하고 공유하고 또한 트랜잭션이 커밋 전에 컨시스턴스 검증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팍소스 기반의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트랜잭션 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또한 그룹 전체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멤버십 감지, 그리고 장애 감지, 그리고 오토매틱 페일오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 영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플리케이션을 넘어서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기반의 고가형성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은 이러한 그룹 리플리케이션 기반으로 InnoDB와 같은 HA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룹 리플리케이션 구조에서 각 노드의 데이터를 어떻게 일치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 리플리케이션에서는 트랜잭션이 커밋되기 전에 그룹 전체의 이런 컨시스턴트 검증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검증 과정은 일반적으로 PK 충돌 여부로 검증하게 되고요. 이 검증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노드에서는 이 해당 트랜잭션을 동시에 커밋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한 노드 중에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모든 노드에서 동시에 롤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 노드 간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룹 리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MySQL은 InnoDB 클러스터라는 HA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 InnoDB 클러스터는 이제 두 개의 모드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싱글 프라이머리 노드와 멀티 프라이머리 노드로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싱글 프라이머리 노드를 대부분 많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멀티 프라이머리 노드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각 두 개 이상의 프라이머리 노드가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데드락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자 보통은 이제 싱글 프라이머리 노드 모드를 강조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InnoDB 클러스터는 데이터 동기화는 그룹 리플리케이션 이용하고 고가형성 유지 및 부하 분산은 MySQL 라우터를 사용하여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클러스터,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는 MySQL 쉘에서 제공하는 어드민 API를 통해 가지고 이런 클러스터의 멤버십 및 이중화 관리 등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InnoDB 클러스터의 최소 노드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양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InnoDB 클러스터는 오토 페일오버, 자동 멤버십 관리, 그리고 오토 프로비저닝, 그리고 오토 리커버리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사실 OCI의 MySQL 히드웨이브에서도 이런 구조 기반 위에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MySQL 라우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InnoDB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MySQL 라우터와 함께 사용하실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DB 사이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프록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 기능은 라이트 잡과 리드 잡을 부하 분산 용도로 라이트 잡과 리드 포트를 분리하고 있고요. 8.4 버전부터는 이제 스플릿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음, 그 마리아딥의 맥스케일의 같은 기능처럼 하나의 포트에서 지능적으로 리드하고 라이트를 분산시켜서 리드는 세컨더리 잡으로 그리고 라이트는 프라이머리 잡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히데이브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OCI에 있는 히데이브에서는 이 마이스케일 라우터의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기능을 클라우드 내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인 차이는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리드 포트처럼 리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히드웨이브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오직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엔드포인트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뒷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MySQL 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noDB 클러스터의 생성과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러스터 생성하거나 관리 또는 스위치오버 같은 스위치오버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라이프 사이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실제 매니지드 환경, 히데이브 환경에서는 이런 관리 작업들이 서비스 내부적으로 이제 기본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쉘은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원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어드민 API 같은 것들은 이제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 도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히데이브 내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는 하실 수 없는 점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이런 쉘을 이용해서 히데이브 안에 접속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그룹 리플리케이션, 라우터, 쉘은 각각 독립적인 기능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MySQL 클러스터라는 하나의 제품군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은 DB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MySQL 라우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런 리플리케이션은 각 노드 간의 데이터 일관성과 페일오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너드비 클러스터는 단일 기능이 아니라 이런 여러 컴포넌트들이 함께 동작하면서 구성되는 MySQL 고가형성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노드비 클러스터에서 오토페일버의 동작,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런 리플리케이션은 그룹 상태를 확인하고 페일오버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세컨더리 노드 중 하나가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자동으로 선출되고 기존 프라이머리 노드는 그룹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MySQL 라우터는 이 변경된 토폴로지 정보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트 커넥션을 새로운 프라이머리 노드로 리라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별도의 수동 개입 없어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장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장애가 감지되고 프라이머리가 새로운 노드를 선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러스터의 토폴로지가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노드 안에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프라이머리 노드가 이것을 됐다라는 걸 선언하게 됩니다. 그 선언한 것을 이 라우터가 주기적인 핫비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감지를 한 다음에 이 기존에 연결했던 프라이머리 노드에 연결됐던 커넥션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프라이머리 노드로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페일로버 이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MySQL 라우터가 변경된 클러스터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인지하게 되고 새로운 프라이머리 노드를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트 요청은 새롭게 선출된 프라이머리 노드로 자동으로 라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또한 그리고 라우터에 리드 포트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기존에는 이게 세컨더리 노드였기 때문에 여기다 리드 잡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새로운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리드 잡들은 나머지 세컨더리로 라운드 로빈 형태로 분산시켜 주고요. 또한 라이트 잡은 자동으로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인지하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은 내부 DB 시스템 클러스터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서비스를 그대로 어떤 변경 없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MySQL 고가형성은 단순한 그룹 리플리케이션 기능 하나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 리플리케이션과 라우터, 그리고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션, 리커버리, 백업과 같은 여러 기술 요소들이 함께 동작하면서 전체 HA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OCI의 MySQL 히데이브는 이러한 HA 구성 요소들을 풀 매니지드 형태로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버튼 하나로 고가형성 구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복잡한 내부의 HA 구조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고가형성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MySQL 고가형성 아키텍처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린 그룹 리플리케이션, 라우터, 페일오버 같은 구조들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제 고가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고요. 어, 다만 이제 이런 H 환경을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어, 사용자들이 이 고가용성을 고민하실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좀 더 세부적인 어, 기술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OCI에서는 이러한 MySQL HI 구조를 풀 매니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장부터는 이게 어떻게 제공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OCI MySQL 히데이브는 앞에서 설명드린 H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자동 페일로버, 라우팅, 리커버리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파스 타입의 서비스이며 이제부터 이제 그 간략한 기능과 H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처음 이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즉 MDS라는 이름으로 표현됐는데요.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이름이 아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MySQL 히데이브라는 이름으로 어,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어, 어, 이제부터 MySQL 히데이브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ySQL 히데이브는 MySQL 엔지니어링 팀이 직접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풀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온프레미스 MySQL과 100% 호환되고 있고요. OLTP 용도 외에도 애널리틱스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젠 AI 및 레이크하우스까지 모두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QL 히데이브는 OCI 외에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MySQL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이동 없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OLTP, 애널리틱스 쿼리, 그리고 머신러닝, GenAI까지의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InnoDB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OLTP 서비스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특정 테이블을 히데이브 클러스터의 메모리로 로딩하게 되면 올랩 기반의 서비스를 매우 놀라운 성능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앞서 설명드린 그룹 리플리케이션 기반으로 고가용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블록 스토리지 기반의 자동 또는 수동 백업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리드용 리플리카 노드들을 추가하셔가지고 리드 잡에 대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매달 자동으로 메인터넌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의 업타임을 초기화하여서 서버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동화된 버전 관리 정책으로 메인터넌스 시에 DB 버전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스케일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글로벌 소프트 팀에서 365일 24시간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OCI 히데이브의 HA 구성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배포되고 있는지 또는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데이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DB 시스템 단위로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 콘솔 또는 API 또는 OCI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DB 시스템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이 내부의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DB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DB 생성 시에는 싱글 로드 또는 HA 구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건 DB 생성뿐만 아니라 DB 생성 이후에도 원하신다면 버튼 하나로 HA를 바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백업, 페일러버, 모니터링 같은 운영 기능들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데이브 환경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생성 시에 다양한 컴퓨터 쉐이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보통은 이제 MySQL 파일로 이 사양을 선택하시면 파일 20BU에 64기가 메모리 그리고 4기가 BPS의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셔서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 히데이브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쉐이프 외에도 이 쉐이프에 따라 가지고 CPU,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의 설정이 결정되며 각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게끔 고객이 선택하셔 가지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한번 선택한 쉐이프는 온라인 통해 가지고 시스템 다운타임 없이 온라인으로 서버 사양을 스케일업 하거나 스케일 다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저 사양은 MySQL.2고 이것은 이제 eCPU에 16기가 메모리가 제공되고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이나 검증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며 보통 프로덕트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MySQL 8 이상의 사양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는 있습니다. OCI의 MySQL 히드웨이브의 고가양성 환경은 멀티 AD 또는 멀티 FD 형태로 구성됩니다. 어, 각 데이터베이스 노드는 서로 다른 availability 도메인, 즉 AD 또는 폴트 도메인, 즉 FD에 분산 배치되며 내부적으로는 그룹 리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데이터 일관성과 페일로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AD 또는 FD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AD나 FD에 위치한 노드를 기반으로 프라이머리가 자동으로 옮겨가게 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AD하고 FD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D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 뭐 2층에는 AD1, 3층에는 AD2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D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하나의 렉에 FD1 또 다른 렉에 FD2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CI 리전 내부에는 여러 개의 AD와 FD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물리적 장애 격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서울과 춘천 리전이 있는데 이 리전에는 각각 독립된 리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리전에는 서울과 춘천 리전은 멀티 AD가 아니고 하나의 AD 안에 멀티 FD 형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R 센터를 운영하게 되신다면 서울과 춘천의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셔서 DR 센터 하나를 DR 리전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은 실제 HA 배치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각 DB 데이터베이스 노드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RW,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공하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는 이 프라이머리 노드에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서로 간에 다른 AD, FD에 분산 배치되고 있고 그룹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일관성과 페일로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FD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FD에 있는 노드가 프라이머리를 승격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대로 서비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RTO와 RPO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HA 구조는 실제 장애 상황에서 RTO와 RPO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스탠드얼론 환경에서는 장애 발생 시에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수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수동으로 수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이 복구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 분까지 길어질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HA 환경에서는 이 그런 애플리케이션과 오토매틱 페일오버 기반으로 장애 감지와 프라이머리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RTO를 수초에서 1분 단위로, 1분 이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HA 페일오버 상황에서는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RPO 역시 제로로 유지할 수가 있고 만약에 리전이나 그 스토리지 장애 등 전체 손실과 같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RPO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주기적인 백업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R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 RPO도 크게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복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HA가 구성이 활성화된 환경에서는 장애 발생 시 오토 페일오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 시엔 자동으로 새로운 노드로 프라이머리가 승격되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프라이머리가 어느 노드에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엔드포인트 자체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만 계속 유지하고 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상황에서도 다운타임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에 대한 영속성을 보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데이브 시스템은 메인터넌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수동 스위치 오버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머리 노드 역할을 계획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 업그레이드 통해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유지 보수를 수행하실 수도 있고요. 네. 즉 H 환경은 단순 장애 내용뿐만 아니라 운영 원장성과 유지 보수 편의성까지 고려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일로버 발생 시의 동작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은 엔드포인트만 바라보고 인지하고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 FDA에 있는 프라이머리 노드로부터 일정 시간 다른 노드들이 합의 체크 결과를 받지 못하면 이 노드를 클러스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외된 노드는 서스펜디드 상태가 되면서 클러스터에 제외가 되고요. 이 가중치 또는 리플리케이션 렉이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해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선택해서 다음 프라이머리 노드로 선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FD2에 있는 세컨더리 노드를 프라이머리로 승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FD1에 기존에 연결되었던 엔드포인트는 자동으로 FD2로 연결되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장애 발생하더라도 이 승격되는 시간, 이 다운타임 승격되는 시간,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플리케이션은 FD1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를 감지하고 새로운 프라이머리가 승격되는 수초 1분 이내의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대신 어플리케이션 대신 어떤 추가 동작 없이 바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 1레벨 고가용성에서는 오라클 RAC에서 제공하는 AC 기능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발생 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세션을 재연결 또는 리트라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상 상태의 HA 클러스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엔드포인트만을 바라보고 있고 엔드포인트는 프라이머리 노드만을 지정해서 이쪽으로만 리드라이트가 가능하고요. 프라이머리 노드는 두 개의 세컨더리 노드와 그룹 리플리케이션 등에서 데이터를 계속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스위치 오버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플랜드 스위치 오버는 매뉴얼한 유지 보수나 운영 작업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역할을 계획적으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패칭이나 메인터넌스 작업에도 사전에 이걸 미리 한다면 서비스 중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스위치 오버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프라이머리 선출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최소의 다운타임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기 메인터넌스 작업은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올드 프라이머리를 셧다운하는 방법으로 페일오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스위치 오버보다 다운타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는 반면 이 스위치 오버는 프라이머리 룰만 병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운타임을 최소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일오버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강제적으로 장애가 발생된 페일오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프라이머리 노드가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런 리플리케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노드 서로 간의 합의 체크를 통해서 노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노드를 장애의 노드로 판단하고 나머지 두 개의 노드들이 이 노드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일오버 절차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프라이머리 노드를 자동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엔드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엔드포인트의 어, 커넥션만 기존 프라이머리에서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자동으로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오토매틱 페일러버 구조를 기반으로 OCI에서는 페일러버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최적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 시에는 기존에는 페일러버 과정에서 컨트롤 플레인 유전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리커버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VIP 전환 구조를 최적화하고 컨트롤 플레인 유전성을 최소화하면서 평균 페일러버 시간을 수십 초 수준까지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페일러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서비스 다운타임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일단 계획된 스위치 오버 상황에서도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가 진행되고 적용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위치 오버 발생 시에는 새로운 프라이머리가 먼저 VIP를 인계받고 이후에 기존 프라이머리에 대한 메인턴스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으로 종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메인턴스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 인터럽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실제 스위치 오버 메인턴스 역시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MySQL 히드리브 HA는 장애 대응뿐이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HA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OCI MySQL 히드리브에서는 HA와 리드 스케일을 서로 다른 역할의 구조로 분리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A 클러스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리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일관성과 오토매틱 페일로버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라이트에 대한 처리와 서비스 영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리드 리플리카는 리드에 대한 워크로드를 분산하기 위해서 스케일아웃 구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리드 리플리카는 오직 리드 온리 워크로드만 분산 처리할 수가 있고요. HA 클러스터는 이 라이트에 대한 처리와 리드뿐만 아니라 라이트에 대한 처리와 그리고 데이터 일관성 보장 그리고 페일로버를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데이브에서는 이런 HA 레이어와 리드 리플리카에 대한 레이어를 분리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독립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드 리플리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히드웨이에서는 리드에 대한 워크로드를 수평적으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 리플리카는 콘솔에서 간단하게 체크박스 형식으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 또 OCI 커맨드를 통해서도 명령 한 줄을 통해서 리드 리플리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에 리드 리플리카는 별도의 엔드포인트가 제공하게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는 오직 리드 온리 서비스만 처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라운드 로빈 형태로 여러 개의 노드가 있다면 라운드 로빈 형태로 분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리드 리플리카 노드를 독립적으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드의 워크로드 증가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휘데이브에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채널을 통해서 리플리케이션을 내외부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데이브 OCI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또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MySQL하고 서로 간에 복제할 수 있고 복제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크로스 리전, 아까 말씀드린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을 예를 든다면 서울 리전에서 춘천 리전으로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도 있어서 하나의 리전을 데이터 센터로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 기능을 통해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까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이브는 단순 스탠드얼론 DBMS뿐만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운영 환경과 연계 가능한 풀 매니지드 MySQL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히데이브 HA 구조와 운영 방식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구조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유즈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잠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만 사용하는 것보다 온프레미스나 다른 클라우드 환경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데이브에서는 인바운드 채널을 통해서 외부의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AWS RDS나 AWS 인스턴스에 구성되어 있는 MySQL 그리고 애저에서 제공하는 SQL 그리고 또 다른 리전에 있는 히데이브의 데이터를 인바운드 채널을 통해서 사용자 리전에 있는 히데이브 데이터 쪽으로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웃바운드 채널을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의 MySQL이나 아니면 그 다른 리전의 그 히데이브 시스템으로 복제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환경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다른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다운타임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인바운드 채널을 통해서 리플레이션 연결한 후에 어, 컷오버 시점을 정해서 어플리케이션 끊고 컷오버 시점에 어플리케이션의 그 엔드포인트를 히드앱으로 옮겨주게 된다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드 리플리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리드 요청이 라이트 요청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회 API, 리포트 또는 통계성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리드 트래픽이 데이터베이스 부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리드 리플리카 환경을 별도로 구성하셔서 리드에 대한 워크로드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어,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어, 어플리케이션 리드 잡을 리드 리플리카 안에서 처리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라이트 잡을 통해서 라이트 잡은 라이트가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라이트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즈 케이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DR 센터를 운영할 때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채널을 사용하셔가지고, DR 센터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AD 기반 또는 멀티 FD 기반의 HA는 동일 리전의 내부 장애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리전 전체 상황까지는 사실 보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기반의 DI 구조를 함께 구성하게 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에 데이터를 춘천 리전에 비동기 복제해 놓고 복제한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 리전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춘천 리전에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붙여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R 환경은 평상시에는 스탠바이나 리포트 용도로 운영하고 있다가 실제 장애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만 이 리전에 있는 곳으로 변경하셔서 전환하시면 서비스의 영속성을 보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히드웨이브 권장 아키텍처는 일단 이거와 같습니다. 우선 HA 모듈에서는 3개의 MySQL 노드로 구성된 HA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서울 OCI 리전이라고 환경이라고 가정한다면 OCI 내부에서는 이런 VCN, 즉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VCN에는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외부하고 직접 통신이 가능한 어, 어플리케이션이나 로드 밸런서 같은 리소스들이 이런 배치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엔드포인트 제공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HA 즉 프라이머리 노드하고 통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오직 이 엔드포인트만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은 개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클러스터에 접속하게 되고요. 이러한 구조는 OCI 내부 환경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sec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사이트 VPN 또는 패스트 커넥트를 이용해 가지고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와 OCI 간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 DRG라는 다이나믹 라우팅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 커넥트 같은 거는 일종의 전용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용선을 통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레이턴시와 예측 가능한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HA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리플리케이션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까지 함께 고려한 전체 아키텍처 관점으로 접근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HA와 운영 구조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제 실제 환경에서 중요한 보안과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 환경에서는 고가형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인크립션, 액세스 컨트롤 같은 보안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CI MySQL 히데이브에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안 구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퍼블릭 인터넷망의 외부로 노출하지는 않고 있고요. 프라이빗 서브넷 내부에서 위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DB에 접근을 하고 외부 관리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베스트 호스트 또는 IPsec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VPN 또는 전용선 같은 패스트 커넥터 같은 전용선을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경로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기반의 보안 구조를 구성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히드웨이브에서는 저장 데이터와 전송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데이터는 OCI 블록 기반의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파일과 백업 파일도 항상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DB 간의 통신은 TLS 기반의 암호화 커넥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저장과 통신 모두 암호화를 사용하셔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정책을 OCI 히데이브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마스킹 기능을 통해서 민감 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고요. TD를 사용하셔서 TD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저장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인증과 오딕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접근 제어, 활동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실제 프로덕트 환경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과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HA 구조 방식과 운영 방식 그리고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고려해야 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고가형성 환경에서도 페일러블 순간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일시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리트라이와 리커넥트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일러블 중에는 어플리케이션은 커넥션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리트라이를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넥션 풀이나 ORM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트라이 정책과 타임아웃 설정을 워크로드 특성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A 환경은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이 설정을 좀 고려하셔야지 실제 서비스 영식성을 보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MySQL HA 같은 경우는 오라클 RAC와 같은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클 RAC에서 제공하는 AC 기능이나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노드가 변경되는 페일오버, 스위치오버, 메인터넌스가 발생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세션을 리트라이하거나 리커넥트 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이건 참고 삼아 보시라고 보여드린 예시고요. 이게 꼭 정확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건 다 고객 환경에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페일오버 타임이 30초라고 봤을 땐 JDBC 드라이브 옵션과 트랜잭션의 타임아웃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신다면 최소의 다운타임을 가진 채로 서비스 영어 속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예시일 뿐이고요. 이거 정확한 값은 이제 고객 환경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좀 써놨는데, 이게 오늘 이제 마이스큐 오라클 블로그에 이제, 게시된 글인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슬라이드 장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고객 환경에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이 블로그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리트라이나 타임아웃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좀 더 운영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인터넌스 이벤트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주제가 요새는 이제 메인터넌스와 연관된 주제들입니다. 특히 이제 요 상반기에는 컴퓨터 로드의 인스턴스에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고요. 일반적으로 DB 정기 메인터넌스는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7일 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사전에 통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고객은 메인터넌스 요일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된 요일에 맞춰서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메인터넌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인터넌스의 방법은 절차는 HA 구성일 경우에는 먼저 세컨더리 노드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리부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모든 세컨더리 노드의 리부팅 작업이 완료되면 프라이머리 노드를 셧다운하는 방법으로 메인터넌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자 콘솔에서는 이런 메인터넌스 탭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최종 메인터넌스 히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가 시작한 시간, 종료된 시간, 그 성공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 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데이브는 콘솔뿐 아니라 API와 테라폼 기반으로 배포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프로비저닝과 HA 구성 코드를 코드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고요. 특히 테라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HA 아키텍처를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라폼과 같은 IDC 기반의 관리 방식들도 많이 사용하고 또 이런 API들도 히데이브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매니지드 HA 환경에서도 오토메이션과 데브옵스 운영 모델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스케일 및 히데이브의 고관성 아키텍처 및 유스케이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